(2001년) 아카데미 시상식 12개 부문 후보, 그리고 총 5개 부문 수상. 거기다 4억 6천만 달러의 수익까지 거두며 비평과 흥행 모두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던 글래디에이터는 개봉 직후부터 그렇게 클래식의 반열에 올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 만에 글래디에이터 후속작이 나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기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1편의 이야기가 너무나 완벽하게 완결됐었기 때문에 대체 후속작에서 어떤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가 의문스럽고, Gladiator, are you the one they call the Spaniard? Yes. 또 2편이 웬만큼 훌륭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대단했던 1편의 전상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의 간섭 없이 2편만 감상하는 것도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러한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가지면서 본 글래디에이터 2편은 전체적으로 평이하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또 엄청 좋지는 않은, 사람들이 가졌던 그 걱정을 그대로 반영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먼저 1편의 주인공이었던 막시무스와 코모도스가 모두 사망해버린 상황에서 글래디에이터 2편은 이야기의 초기 배경을 아프리카의 고대 국가 누미디아로 바꾸면서 완전히 새로운 고도의 이야기를 보여줄 것 같은 기대감을 초반에 만들어냅니다. 즉 1편이 로마군의 총사령관에서 노예 신세로 전락했음에도 끝까지 존엄을 잃지 않은 한 남자의 품격 있는 사투를 다뤘었다면, 2편은 아프리카의 독립군 출신으로서 로마의 노예로 끌려왔음에도 어딘가 모르게 고귀함을 간직한 비밀스러운 남자의 사투를 다루면서 1편과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달라 보이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영화의 초중반까지만 말이죠. 로마의 검투사라는 똑같은 소재를 중심에 두고서도 완전히 다른 구도에서 바라보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면 2편의 이야기는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Are you not entertained? Are you not entertained? Is this not why you are here? 다시 말해 독립국가 출신의 자유인이 노예 검도사를 끌려오면서 겪는 일들을 통해 로마 제국과 콜로세움 문화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식을 취했다면 1편과 비슷하면서도 차별화된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영화의 초중반이 지나가고 주인공 한노가 가진 출생의 비밀이 밝혀진 이후부터 2편은 독립된 이야기를 새롭게 잘 만들어 보려는 야심찬 도전이 아니라 그저 1편의 후광에 얹혀가려는 상업적인 노림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여실없이 드러나 버립니다. 특히나 2편에서 가장 공감하기가 힘들었던 것은 루실라와의 갈등 부분이었는데, 중반까지만 해도 절대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듯 루실라를 강력하게 적대시했던 한누가 어느 순간부터는 갑자기 모든 오해를 내려놓고 세상 애틋한 효자로 돌변한 다음 루실라와 아카시우스가 그토록 바라던 로마의 꿈을 재현할 후계자로까지 거듭나 버립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감정적으로 전혀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졌다는 것인데, 평생에 걸쳐서 부정해왔던 후계자로서의 책임을 갑자기 짊어지려고 마음먹게 된 계기가 하필이면 로마에 끌려올 때부터 증오해왔던 아카시우스 장군의 설득과 죽음이라는 점에서 하나만 있어도 부자연스러웠을 태도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오해의 갑작스러운 해소라는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일으키면서 이야기의 부자연스러움도 함께 두 배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You can help me. Forget you ever knew me. Never come here again. 물론 1편의 주인공 막시무스 역시도 로마에 배신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편의 주인공 한노가 후계자로서의 소명을 처음에는 거부했었던 것처럼 말이죠. Because that was the last wish of a dying man. I will kill Commodus. 하지만 막시무스가 태도를 바꾼 이유는 외부에서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막시무스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신념과 복수심을 회복했기 때문임에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내부에서 변화의 동기를 얻어낸 막시무스에 비해서 외부에서 동기를 주입받은 한노의 변화는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인공 한노보다 마크리누스를 연기한 덴젤 워싱턴의 연기가 더 돋보인다는 그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인 한노가 이야기 전개를 위한 톱니바퀴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오히려 다른 인물들의 감정적 동기가 훨씬 더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이겠죠.
물론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렇게 만든 이유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는 반복적으로 로마의 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영화를 쭉 보고 있으면 그건 사실 아메리칸 드림을 은유하는 것에 가까워 보입니다. 다시 말해 영화가 되찾자고 말하는 것은 아메리칸 드림이 가능했었던 영광의 시절이고 그 영광은 자유시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공화정 체제에서 만들어지니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분열된 사회를 화합시키자는 게 결국 감독이 담아내고자 한 개인적인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The soldiers will stay for your protection under the command of the Senate. Once all of Rome is yours, you'll just give it back to the people. 물론 이건 1편에서도 했었던 이야기지만 그때는 상대적으로 막시무스의 개인적인 서사가 훨씬 더 부각되었다면 2편에서는 아무래도 한노의 개인적 서사가 빈약해서인지 오히려 메시지 전달에 주인공의 서사를 끼워 넣은 듯한 그런 부자연스러움이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사실 이야기의 초중반까지만 해도 한노와 아카시우스 장군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오해 때문에 서로 대립을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잡한 갈등이야말로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드는 장치인데 영화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그 갈등을 너무나 쉽게 해소시켜 버립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죽이려고 했던 아카시우스가 몇 마디를 하자마자 바로 거기에 태도를 바꾸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한노가 시구절을 인용하면서 두 황제를 미묘하게 도발하는 장면도 이 정도의 문물을 겸비한 한노의 정체를 궁금하게 만든다는 것, 또 미묘한 도발에 분노와 공포를 동시에 느끼는 황제의 모습을 통해 복잡하고 풍부한 감정을 끌어내는 이중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탁월한 연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결국엔 출생의 비밀 원툴로 풀어버리면서 풍부했던 이야기의 깊이도 순식간에 납작해져 버리고 말죠. 그래서 1편에 비해서 주인공 개인의 서사도 그다지 깊지가 않고 시종일관 무게감 있게 진행되던 정치적 암투도 너무 단편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개봉 전부터 우려했었던 지점들이 정말로 현실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마냥 이 영화를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는 건 먼저 무려 3천억의 제작비를 들인 거대한 규모 덕분에 요즘에 영화관에서 하기가 힘든 눈호강을 제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설적인 미장센을 수없이 만들어온 거장답게 단순히 돈만 많이 쏟아부은 게 아니라 로마의 전경을 디테일한 곳까지 정말로 아름답게 묘사해내고 있어서 사실은 이야기를 빼고 미술만 넋을 놓고 보더라도 그다지 손해보는 느낌은 들지가 않을 정도죠. 참고로 최근 5년 동안 3천억 이상의 제작비를 들인 영화들은 아바타 물의 길과 앤트맨 퀀텀매니아,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과 분노의 질주 10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만큼 대작 영화가 자취를 감추고 있는 시대인 만큼 글래디에이터 2는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제대로 느끼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영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제작비를 들였음에도 과감하게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감수하면서 의도했었던 액션을 원하는 범위까지 제대로 밀어붙이는 결정 또한 이 영화를 명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재밌게 감상할 수 있는 수작 정도로는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여느 가짜 액션 영화들처럼 카메라 앵글을 정신없이 바꾸는 게 아니라 고정된 카메라를 통해 배우들의 액션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느린 호흡으로 담아낸 장면들은 이번 글래디에이터 2편의 지향점이 오락적인 액션 영화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어쨌든 말이 좀 길어졌지만 이야기의 허술함 때문에 명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애초에 이번 후속작이 표방하고 있는 방향 자체가 적당히 즐길 수 있는 액션 영화로 보이기 때문에 1편의 완성도를 기대하지만 않는다면 꽤나 괜찮은 평작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액션 영화로서의 정체성을 밀어붙이기 위해 개코 원숭이나 코뿔소는 물론 콜로세움 내부에서의 해상 전투까지 구현하며 1편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고증을 포기하고 영화적인 재미를 챙기는 장면들은 이 영화의 지향점이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이런 오락성과 공화정 회복이라는 진지한 메시지 사이에 균형이 상당히 안 맞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1편에 비해서 별로라는 것이지 2편 자체만 놓고 보면 확실히 리들리 스콧 맛집이라서 기본은 한다라는 게 저의 감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